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지하철 어쩔 수 없이 장모님과 저 사이의 거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닿을 듯한 거리에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원래도 예쁘신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정말 새삼 예쁘신 게 느껴지시더라고요. 40대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탱탱하신 피부와 아름다운 이목구비의 조화. 원래라면 이런 감정은 가지면 알고 있으나 제 심장이 점점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예전과 같이 장모님을 대할 수 없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장모님께 말할 수밖에 없었죠. 장모님,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것은 최근에 생긴 장모님과의 사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집이 가난했기에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버둥쳐야 했고 어릴 적부터 사회에 진출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황소처럼 살아왔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했으니까요. 그 덕분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뜯어보면 상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죠. 여자들은 하나같이 저의 돈만 보고 접근했죠.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자체를 봐주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명품이나 사치는 전혀 하지 않고 정말 검소하고 올바른 사고 방식을 지니고 있었죠.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저의 거친 생각과 말투마저 상냥하게 변하곤 했죠. 요즘 시대에 이렇게 검소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여자는 보기 힘들었고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걸리는 건 있었습니다. 저는 중졸의 부모님도 일찍부터 돌아가셨죠. 원래 남이 어떻게 보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여자친구의 부모님 앞에 가려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그런 걸로 사람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 아니니까. 말은 정말 고마웠지만 쉽게 믿을 수는 없었죠. 무엇보다 결혼할 때 즈음에 알게 된 여자친구의 집안을 알고는 더더욱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알고 보니 꽤 유명한 기업의 외동딸이더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사업에 뛰어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성장 배경이나 학벌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을요. 그건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제가 중졸이라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곤 그랬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런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계속 다독여 주었고 저는 결국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죠. 엄청나게 큰 개인 주택이더군요. 거기서 장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하다 보니 정말 수많은 사모님들을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시어머니와 같은 아우라를 풍기시는 분은 못 봤습니다. 얼굴만 보더라도 정말 기품이 가득해 보였죠. 그뿐 아니라 하는 행동이나 말투까지 전부 기품이 넘치고 단아하고 고급져 보였습니다. 정말 대대로 부자 집안은 다르다 싶더군요. 정말 거칠게 살아오던 저와는 정반대인 분이셨죠. 장모님은 저를 보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딸한테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여기 앉아요. 저런 분이 저 같은 놈을 좋게 봐주실 리가 없죠. 상당히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의 배경이나 살아온 환경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뼈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오히려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것은 바로 저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그 뒤부터는 긴장이 풀리더군요. 그날 저와 시어머니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인생을 임하는 태도 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죠. 그리고 식사 자리가 끝날 때 즈음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에게 괜찮은 남자라는 건 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훨씬 괜찮네. 만약 내가 젊었을 적이면 적극적으로 자네에게 구애했을 텐데 말이야. 아쉽네. 저는 멍하게 시어머니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정말 순간적으로 설렜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장난이셨던지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딸 잘 부탁해요. 저 혼자서 정말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니 말이에요. 네, 당연하죠. 언뜻 보아도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따님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입니다. 딸은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더군요. 시어머니 혼자서 애지중지 키운 딸이라는 뜻은 아버지는 없이 컸다는 건데 아버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는 복잡한 가정사가 있을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죠. 이후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하게 되었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죠. 정말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시어머니도 손주를 볼 생각에 상당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행복은 역시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아내가 산부인과에 다녀오고 집에 오는 길에 만취한 트럭에 치이게 되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힘드신 분이 계셨죠. 바로 장모님이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은 정말 세상을 다 잃으신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세상을 다 잃었다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상실이었죠. 저는 그런 장모님의 옆에서 많이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겉으로는 힘든 티를 내시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수많은 직원들이 장례식장에 왔기 때문이었겠죠. 직원들 앞에서 회사 대표가 힘든 티를 내게 되면 직원들은 엄청 불안해할 테니까요. 하지만 장모님은 직원들이 돌아간 이후에는 구석에 가셔서는 끄끄 우셨고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장모님의 옆에서 등을 두드려주곤 했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이럴 필요는 없어. 자네는 이제 새 출발을 준비해야지. 하지만 저는 묵묵히 장모님의 옆에서 위로를 해드렸죠. 그때부터 무언가 저희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게 느껴졌죠. 저는 장모님 혼자 계시면 힘드실까봐 많이 같이 놀러 다녔죠. 원래라면 차를 끌고 가지만 주말이라 워낙 막히기에 지하철을 탔죠.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이 유독 많더라고요. 장모님과 저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죠. 이내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치게 되었죠. 장모님이나 저희 동공이나 요동쳤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장모님께는 남편이 계셨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한강 야시장을 한참 동안이나 구경하다가 저와 장모님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저는 장모님을 집에다 바래다 드리고 제 집으로 가려는데 장모님께서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네. 사실 혼자서 집에만 있었으면 우울증에 걸렸을 텐데 덕분에 많은 곳 돌아다니면서 기분 전환해서 요즘 살맛이 나네. 혹시 그 보답의 의미로 내 집에서 식사 한 끼 하고 가지 않겠나?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지는 몰랐지만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단순한 호의인지 호감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저는 장모님의 제안을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내 장모님의 집에 들어가서 저와 장모님은 마주보고 식사를 하게 되었죠. 정말 진수성찬이었습니다. 회에 공정말 없는 게 없었죠. 이렇게 귀한 밥상을 받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요. 장모님이 말하시더라고요. 자에게 받은 고마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들게나. 정말 너무 맛있었죠. 장모님은 직접 하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제 모습이 너무 좋았는지 씩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께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반주 어떠십니까? 술을 먹자고. 장모님께서는 조금 당황하신 듯 했죠. 그야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지만 어디까지나 남녀 사이니까요. 단둘이 술을 먹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그런 장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말했죠. 정말 간단하게 조금만 먹어요. 와인 한 잔 정도만요. 그의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이내 장모님과 저는 간단하게 반주를 한 잔 했죠.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그런지 장모님과 저 모두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평소에 보여주시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돼서 힘든 티 전혀 내지 않지만 사실 너무 힘들다고
딸 녀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리니 정말 너무 힘들다고, 인생을 요즘 왜 사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차마 남편분이 계셨기에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에게는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대체 남편이라는 작자는 뭐 하고 있는지 말이죠. 술김이 올랐는지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더군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장모님. 장난치지 말게나. 장난 같으십니까? 장모님은 저를 지그시 보더니 제 눈빛을 보시고서는 장난이 아닌 걸 깨달으신 듯 했죠.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은 너무 고맙네만 자네는 새 출발을 해야지. 이제 슬슬 우리 관계도 정리를 해야 하고 자네는 젊고 창창하지 않나. 뭐하러 나 같은 늙은이랑 같이 있으려고 하나.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장모님은 정말 너무 아름다우시고 젊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봤던 그 어떤 여자들보다 기품 있으시고 단아하시죠.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찔끔 흐르시더라고요. 그의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자네를 좋게 생각하고는 있네만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다네. 이렇게 장모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남편을 말하는 겁니까? 그의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아직 들어오시지도 않는 겁니까? 심지어 자기 딸이 죽은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의 장모님은 말하기를 한참 망설이더니 이내 한숨을 푹 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릴 적 그이는 하늘나라로 떠났고 자기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딸을 키워왔다고. 정말 요즘 시대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굳은 가치관을 지니고 계신 분이셨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말씀드렸죠. 장모님의 생각은 존중하나 그렇다면 이렇게 평생 혼자서 외롭게 사셔야 하는데 그건 너무 괴로운 살 아닙니까? 제가 옆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장모님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만 자신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조를 지켜오신 장모님을 흔드는 게 맞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평생토록 저렇게 예쁘고 올바른 장모님이 혼자서 외롭게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옆에 있어주고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